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JB는 지역이 대한민국입니다라는 주제로 충청권 각 지역에서 현장 뉴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중부권을 대표하는 겨울공주 군밤축제와 알밤 박람회가 열리는 공주에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준비한 소식 전해드린 뒤 잠시 후 최원철 공주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오늘의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시장직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던 박경기 아산시장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미뤄졌습니다. 법원이 박 시장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 등 항소심 절차에 위법이 있었다며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이번 파기환송 결정으로 박 시장이 다시 재판을 받게 되면서 아산시장 재보궐선거가 오는 4월 총선과 함께 치러지기는 사실상 어려워졌습니다. 장석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 2심에서 당선 무효용을 받았던 박경기 아산시장이 기사회생했습니다. 대법원이 소송 절차에 법령 위반 사항이 있다며 벌금 1,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 고법으로 돌려보낸 겁니다. 형사소송법상 사건 기록을 넘겨받은 항소법원은 즉시 항소인과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전고법이 박 시장 변호인에게 소송 기록 접수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사실이 대법원 심리 과정에서 밝혀졌습니다. 박 시장이 항소 이후 선정한 국선 변호인에게는 통지서를 발송했지만 국선 취소 이후 선임한 사선 변호인에게 통지서를 발송하지 않은 겁니다. 대법원 일부는 소송 절차상 법령 위반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파기환송을 결정했고 원심의 유죄 판단 이유는 상고심의 쟁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박경기 시장은 일단 시정을 챙기는 데 신경 쓰겠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음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상고 이후에 다 무죄의 취지를 다 넣어서 한 거기 때문에 그러한 뜻이 담겨서 파기환송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시정 운영은 지금까지 해온 대로 변함없이 하겠고요. 박 시장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당시 보도자료 등을 통해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에 대한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하는 등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1, 2심에서 벌금 1,500만 원을 선고받아 당선 무효 위기에 몰렸습니다. 한편 이번 파기환송 결정에 따라 오는 4월 10일 치러지는 총선과 함께 아산시장 보궐선거가 치러지기는 어려울 전망입니다. TJB 장석영입니다. 지난 14일 밤 세종시 한솔동 아파트 화재로 중태에 빠져 치료를 받아오던 일가족 3명 중 10살 된 자녀가 결국 숨졌습니다. 함께 병원으로 옮겨졌던 40대 부부는 피부 이식을 받는 등 여전히 중환자실에서 중태에 빠져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화재 현장에서는 20리터 기름통이 발견됐고 방화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경찰은 당사자들과의 대면 조사가 불가능해 사고 원인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검찰이 조직폭력배를 동원해 수십억 원대 전세 사기를 벌인 일당에게 징역 3에서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앞서 대전지법 형사 7단독은 지난 2020년 9월 무자본 갭 투자를 통해 대전 신성동의 다가구 주택을 사들인 뒤 보증금을 가로채는 방식으로 84명으로부터 73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조직폭력배 출신 46살 A씨 등 2명에게 징역 7년을, 다른 일당 2명에게는 징역 4년과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피해자들이 대부분 사회초년생이라 사안이 중대하다며 더욱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습니다. 서천 특화시장에서 발생한 대형 화재로 수산물을 납품해온 어민들도 날벼락을 맞게 됐습니다. 매년 100억 원대 이상을 납품하는 주거래처가 사라지면서 당장 다음 달부터 쏟아져 나올 광어 등 수산물들을 처리할 방안 마련이 쉽지 않습니다. 김진석 기자의 보도입니다. 470여 척의 어선이 입출항하는 서천 홍원항. 최근 활어와 선어, 꽃게, 주꾸미 등 겨울철 어획량이 늘고 있는데 상당량이 서부 수협 위판장을 통해 서천군 특화시장에 공급됩니다. 하지만 특화시장이 하루아침에 화재로 전소돼 주 거래처가 사라지면서 비상이 걸렸습니다. 어민들이 직접적 피해는 많지. 왜냐하면 우리 수산물을 수협에 위판해가지고 직접 서천 특화시장에 납품을 하거든요. 우리 수협도 한 70억 정도 되거든요. 홍원항뿐 아니라 마량항과 장항항의 천여 척 어선 중 상당수도 특화시장에 수산물을 납품해온 상황입니다.
잠정 조사 결과 지난해 위탁 판매를 통해 특화 시장에 공급된 수산물은 서부 수협이 70억 원, 장항 수협이 65억 원어치에 달합니다. 광어나 쭈꾸미나 이제 이런 게 나올 거 아닙니까? 사천군에서 소비가 다 되는 물량인데 시장이 저렇게 되니까 납품을 못 하는 거 아니에요. 위탁 판매를 거치지 않고 특화 시장에 직접 수산물을 납품해온 어민들도 많아 거래 중단 피해는 시간이 갈수록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 다음 달부터는 봄철 수산물이 본격적으로 쏟아져 나오면서 성수기가 시작됩니다. 이에 따라 특화 시장 재건축 전 임시 상설 시장 마련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거래처 공급망이 끊긴 데다 유가와 인건비 상승 등 요인까지 겹치면서 출하를 포기하는 어선도 속출할 것으로 우려됩니다. 서천 특화시장 화재의 불똥이 지역 어민들에게 튀면서 신속한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지난 22일 밤 서천 특화시장 화재와 관련해 2차 합동 감식에 나선 경찰과 소방당국이 현장에서 끊어진 흔적이 있는 전선을 수거했습니다. 20여 명으로 꾸려진 합동 감식반은 오늘 오전 11시부터 5시간가량 진행된 감식 결과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점포 부근에서 끊어진 전선 3개를 발견해 국과수의 정밀 감정을 맡겼습니다. 전기적인 요인으로 인한 화재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현장에서 발견된 전선들이 화재 원인 규명에 결정적 증거가 될지 주목됩니다. 서천군이 서천특화시장 대형 화재 피해 복구를 위해 부군수를 본부장으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통합지원센터는 민원접수팀, 피해복구팀, 재난지원팀, 대외협력팀, 심리지원팀으로 구성해 금융 재난지원금 접수, 성금 문의, 심리상담 등 관련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편 충남도는 서천특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해구호기금 5억 6,400만 원을 서천군에 지급했으며 화재 피해 사실을 확인한 이후 가구당 200만 원씩 지급될 예정입니다. 충남도는 또 설 명절 전에 다시 영업이 가능하도록 예비비를 투입해 임시 상설시장을 조성하고 시장 신축도 서두를 방침이며 정부의 특별교부세 170억 원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중부권의 대표 겨울축제인 겨울공주 군밤축제가 공주 알밤과 떠나는 달콤한 여행을 주제로 내일 막을 올려 28일까지 이어집니다. 올해는 공주를 대한민국 밤산업의 메카로 발전시키기 위한 알밤 박람회도 열려 남다른 관심이 모아지는데요. 최원철 공주시장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장님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시장님 먼저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겨울공주 군밤축제 어떤 축제인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실상부 대한민국 최고의 밤은 공주 밤입니다. 공주시의 2,100여 밤 농가가 매년 약 8,000톤을 생산하며 전국 밤 생산량의 1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공주 밤을 직접 판매하고 홍보하기 위해 올해 제7회 겨울공주 군밤 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대한민국 알밤 박람회도 동시에 개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장소를 대백제전이 펼쳐졌던 금강 신관공원에서 개최를 합니다. 26일부터 27, 28일 3일 동안 개최를 하고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장을 합니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대형 화로에 알밤을 직접 구워 드시는 대형 화로 체험이 있습니다. 유의하실 점은 밤이 잘 벗겨지는 밤이 있고 잘 벗겨지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구입하실 때 잘 벗겨지는 밤을 구입하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한 알밤을 비롯해 꽃치료, 또 알밤 한우, 소세지 등 그릴을 이용해서 구워 드시는 기회가 있습니다. 알밤 샌드위치 만드는 간식 만들기 체험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또 연날리기, 제기차기, 윷놀이 등 전통놀이도 같이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방학을 맞은 어린이들과 함께 가족들이 오셔서 즐거운 시간 만드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군밤 축제와 더불어서 이 알밤 박람회까지 함께 열린다고 들었습니다. 전국 최초라고 하는데 이 박람회 어떤 박람회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공주 밤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밤 산업의 과거와 현재, 미래 비전을 만들고자 전국에서 처음으로 대한민국 밤이 더 좋아진다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알밤 박람회인 공주를 개최합니다. 밤의 주산지인 청양, 부여, 하동, 충주 등 밤을 홍보하는 지역관을 만들었고요. 또 다양한 밤 품종을 비교 전시하는 품종관도 만들었습니다. 밤 가공 식품을 전시하는 밤 디저트관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1500년 전에 백제의 고도에서 발굴된 밤도 전시할 예정입니다. 알밤 품평의 밤 산업 발전을 위한 전문가의 포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올해 처음 개최하는 대한민국 알밤 박람회를 통해 내년 후년에는 국제 박람회로까지 발전시켜 나가고자 합니다. 시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공주시는 국내를 대표하는 밤 재배 이제 주산지입니다. 그래서 공주시가 다른 지자체들보다도 더 이 밤 산업 육성에 더욱더 이제 매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은 밤 생산 농가의 소득 증대입니다. 또한 이러한 훌륭한 공주 밤을 홍보하고 대한민국 밤 산업의 육성을 꾀하는 것이 공주시의 목표입니다. 또 공주시에는 밤 연구팀이 있어서 밤의 생산서부터 유통, 판매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술 보급과 유통망 구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미국의 130여 개 마트를 운영 중인 희창물산과 협약을 맺어서 세계 수출의 길도 개척을 했습니다. 네, 공주시는 또 충남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도시입니다. 지난해 대백제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셨는데 이 문화관광 도시로서의 발전 방향 어떻게 구상하고 계십니까? 공주시는 아시는 바와 같이 백제의 왕도이자 유네스코에 등재된 세계 문화유산 도시입니다. 또한 금강, 계룡산, 주미산, 제민천 등 천혜의 자연 환경을 갖춘 자연 환경 친화 도시입니다. 이런 역사, 문화, 자연 환경을 바탕으로 중부권 최고 관광 역사 도시를 만들어내고자 합니다. 우선 백제 문화촌 조성을 통해서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금강변에 있는 어촌 죽당지구를 대지예술공원으로 만들어서 국가정원으로 가는 준비를 하나하나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주 시민들과 또 이 알밤 축제 오고 싶어하는 또 시청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주시의 2024년 시정 화두를 1.2관지라고 정했습니다. 공자님께서 논어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현장을 중심으로 굳센 의지를 가지고 최선을 다해 목표를 이루자라는 사자성어입니다. 공주 시민들의 행복도를 높이고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을 위해 76개 중점 과제를 달성해내는 그런 한 해를 만들어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일부터 진행되는 겨울공주 군밤 축제와 대한민국 알밤 박람회에 많이 찾아주셔서 즐거운 시간,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계획 승인에 따라 논산시가 국방특화 국가산업단지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국방산업단지는 연무읍 동산리, 죽방리 일대 87만 제곱미터에 국방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부터 6년간 1,607억 원을 투입해 조성하게 되며 군사용 장비, 물자를 생산하는 국방전력지원체계 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이곳에는 육군 전투력 향상을 위한 배터리와 야간 투시경, 전투 안경, 방독면, 방탄조끼 등 비무기 체계의 전투 지원 장비 업체와 첨단 기술 소재 업종을 유치할 계획입니다. 충청권을 1시간대로 연결하기 위한 가칭 CTX 광역급행철도가 본격 추진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지방에서도 수도권과 같은 광역급행철도 추진 구상을 밝히면서 대상 선도 사업으로 올 상반기 예타 신청이 예상되는 대전, 세종, 충북을 잇는 가칭 CTX를 언급했습니다. CTX가 추진되면 정부 대전청사에서 청주공항까지 100분 걸리던 시간이 53분으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정부 대전청사까지는 60분에서 15분으로 시간이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함께 2028년 개통 목표인 GTX-C 노선도 정부가 지자체와 비용 부담 방식을 협의해 천안, 아산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 정부는 4차 철도망 계획에 반영돼 진행 중인 지방광역철도 사업에 대해 민간이 경제성을 높여 사업 의향서를 제출하면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방침입니다. 대전시가 사회초년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매입 임대주택 입주자를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모집합니다. 청년 매입 임대주택은 대전도시공사에서 매입한 주택으로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 최대 10년간 인근 임대료 시세의 40에서 50% 수준으로 제공하며 서구 괴정동과 유성구 복명동, 궁동, 동구 가양동 등 58가구를 우선 모집하고 나머지 96가구는 추가로 모입합니다. 신청 방법은 대전도시공사 고객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접수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